10월 22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 오면서 여러가지 어수선하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음향이나 조명에 여러 실수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이제 좀 차분하게 가다듬고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굉장히 지금 이 남북미 이런 관계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유럽 순방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유럽에 가서 망신을 문재인이 당하고 왔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외치는데 유럽은 이 CVID를 이야기를 했고 한 EU 공동 성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은 미북 회담을 내년으로 연기를 시키고 폼페이오가 김여정이를 만날 거라고 하고, 그래서 연내 문재인 김정은 간에 찰떡같이 약속한 종전선언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폼페이오가 이제는 김여정을 상대한다. 그리고 실제로 비인에서 열리던 비건과 최성희 간의 회담은 실패로 돌아간 걸로 보입니다. 또 유일한 성과라고 언론들이 대서특비라는 교황 방북은 지금 현실성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 북한은 문재인 말로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지 않는다 했는데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나오면서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합동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훈련을 미국이 중단한다 하고 한국은 아니다, 우리 한국군이라도 따로 하겠다,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면서 한미 간에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공기업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런 공기업 취업에 목을 매는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고용세습 위한 정규직화,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이스키 석방하라고 통진당이 시위를 벌이고 있고, 유치원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문정권 안에서는 내분이나 호가호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 문정권의 지지율은 대북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요,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 적십자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봉사단체지요. 총리나 사회적으로 장관, 총리 이런 고위직을 한 분들이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박경서 적십자 회장, 이 좌파 정권의 어르신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1억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업무 추진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지난해 전용 차량도 업그레이드 했는데 의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박경수는 9월부터 별도 업무 추진비 외에 매달 72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아왔는데 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십자 회장은 급여가 없는 대신에 연간 2,900만 원의 업무 추진비와 차량을 지급받는데 이것 외에 매달 720만 원을 따로 받았고 올해는 820만 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1억 3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십자사 총재의 차량도 이 렌트해가 쓸 건데 월 임차료 120만 원이던 차량을 임차료 200만 원의 고급 차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자, 참 좌파들의 위선이요, 끔찍한 게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돈 펑펑 쓰고 좋은 차 타고 다니려고 집권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비단 적십자에만 있겠습니까? 돈 한 푼 버는 기관 아닌 국민의 적십자 회비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또 국고 보조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문재인이 프랑스부터 마크롱한테 CVID로 얻어맞았지요. 대북 제재 완화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렌치 총리도 또 뭐라 했습니까? 이탈리아 총리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라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뤼셀로 날아가서 영국 총리와 독일 총리 등을 만났는데 메이하고 메르켈요. 이 두 여성 총리도 결국은 CVID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EU 총회와 그 다음에 아세안은 합쳐서 북한의 약속과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북한에 촉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있는 기간에 EU 총회의 대표가, 그러니까 제네바 주재 EU 군축 대표가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 CVID를 언급을 했고, 또 아세안도 마찬가지로 성명을 발표해서 CVID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캐나다, 폴란드 등 다른 나라들, 문재인이 만나지 않은 다른 나라들도 일제히 CVID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문재인이 EU 정상회담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EU와 한국 간에 정상회담이 이렇게 공동 성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유럽에 있는 EU의 회원국들이 마치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나라인 양 이렇게 대표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내부의 이 규약에 의해서 공통적인 부분들은 EU 밖에 있는 나라와 한꺼번에 협상을 맺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EU 간의 이 FTA도 그렇게 맺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EU 정상회의를 방문했으니까 EU의 어떤 문재인 한국과의 공동 정상회의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이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무슨 착오가 됐니, 통보가 착오가 있었니 하면서 지금 이번에 이 사진조차 같이 찍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EU 소식통을 인용해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문재인이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즉 아셈, 즉 EU 정상회의에 맞추어서 아세안 유럽 정상회의 아셈도 같이 열렸죠. 여기에 참석을 위해서 브뤼셀을 방문한 자리에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한 EU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EU는 EU 안에 상임의장이 대통령격이고 집행위원장이 총리격이죠. 그래서 EU의 대통령격인 투스크와 그 다음에 총리격인 융커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EU 간의 정상회담을 했으면 한 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국가 대 국가처럼 나와야 되는데 요미우리가 자체 입수한 작성 공동성명 초안에는 우리는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이다. 즉 CVID를 이렇게 명시하면서 압력과 제재 유지에 노력하고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는 것을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명기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측이 최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고려해서 비핵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성과에 역점을 둔 성명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EU 측과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후에 공동성명이 북한에 대한 CVID를 넣는 문제를 놓고 보류됐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한 EU 공동성명 채택 보류는 이란 핵협정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이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제일 근위지죠.
대북 제재 CVID라는 부분을 넣지 말자라는 부분 가지고 이렇게 채택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청와대는 1번이 오보를 냈다. 이유가 미국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보류됐다고 청와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어제 한EU 공동성명이 CVID를 표현을 놓고 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굳이 EU하고의 부분에서 우리가 뺄 이유가 없다. 즉 프랑스하고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굳이 EU하고 그걸 뺄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동성명이 무산된 것은 CVID 때문이 아니라 이란 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EU가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해서 무산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하고 러시아의 공조를 끌어내리면 결국은 이란 핵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EU의 입장을 따라가기보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최근에 이란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했고 EU도 이란과 협정을 맺었는데 EU는 그 협정이 유효하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와 또 동쪽 일부를 이 러시아계 그리고 러시아의 민병대, 전직 특수부대원 등을 민병대로 가담시켜서 여기에 투입해서 내전을 계속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라는 부분으로 러시아의 다소 우호적인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강한 제재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주면 미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이렇게 저도 알 바가 없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일본에서 오보를 낸 내용 중에 상당수가 또 사실로 차후에 확인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저는 각 나라와는 CVID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억지로 했다 하더라도 EU 전체와 CVID라는 표현을 쓰는 공동성명을 문정권이 발표하면 아마 김정은을 크게 자극할까봐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의 변명보다는 청와대가 밥 먹듯이 국민을 상대로 가짜 뉴스를 홍보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말을 믿기보다는 CVID를 어쨌든 무마시키고 허지부지시키고 제재 완화를 하겠다라고 유럽을 돌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유일한 성과는 교황청과의 방북 합의했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3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문정권은 한마디로 시류를 잃지 못하는 황당한 CVID니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영국 등을 만나면서 설득해보고 EU가 미국과 반기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이렇게 못하도록 만들어 보려다가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유엔 회원국들은 상당수가 CVID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문재인 방북 기간에 지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은 아셈 정상회의 단체 사진에서 빠졌습니다. 거의 EU에 가서 왕따가 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주장하다가요. 그래서 여기에 참가한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에는 기념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념 촬영에 문재인이
참석하지 못해서 단체 사진에서 빠졌습니다. 당초 아셈은 12시 15분에 유로파 빌딩에서 현관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예정이었는데 정상들이 각자 이런저런 회의들을 온 사람들과 하다 보니 회의도 길어졌고 문도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회의를 하다가 또 중간에 다른 일정 때문에 총리가 나가고 또 총리가 거기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5분간 이 해당 빌딩 5층에서 별도의 방에서 추가 회담을 했습니다. 자, 추가 회담이 끝날 때까지 단체 사진 촬영 시작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문 대통령은 구청으로 이동해 촬영 직후 이어지는 리트리트 세션에서 발표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관련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셈 측이 오후 1시 30분에 각 정상에게 단체 사진 촬영이 시작된다고 공지를 했고 문 측은 아셈 측의 사진 촬영 공지를 확인한 직후 구청에서 이동을 했지만은 엘리베이터가 제때 오지 않아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12시 35분에 앞에 일정이 끝났고 1시 반에 촬영이 시작된다고 공지를 했으면 다 내려올 때까지 한 10분은 기다렸을 건데 엘리베이터가 늦게 와서 촬영을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진 찍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내려가는 와중에 생긴 일이다. 아셈 의전팀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정상도 불참한 사람이 있고 현장 상황이 어수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맨날 준비된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해외에 나가서 정상들끼리 단체 촬영도 못하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그냥 사진 찍으러 가기가 기분이 나쁘고 싫었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었어요. 자, 세계 이 정상, 특히 EU 정상들이나 아세안 정상들이 UN 등에서 또 각자 정상회담 등에서 계속 CVID를 주장을 하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빴느냐. 사실은 아셈에 가서 3일 동안 있었는데 밥을 7끼를 드셨는데 드셨다고 해드릴게요. 근데 혼밥을 먹었습니다. 혼밥을. 자, 왜 어디 외국에 가면 맨날 혼자서 일정을 잡거나 혼자서 밥 먹고 이러느냐. 이제 살다 EU 건물, 유로파 EU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적폐라고 말하고 싶은가. 자, 저는 그런 측면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유럽에 가서 CVID라고 맞지도 않는 소리를 황당하게 하고 다니다가 이런 꼴까지 당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지간하면 비판하지 않는 한국 언론들조차도 자, 문재인이 이번 유럽 순방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근데 유럽 정상들은 그 사람들이 뭐 미국 편드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원론적인 CVID를 요구하면서 문의 판단이 완전히 오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외교 안보 라인이 전부 퇴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문정인 특보, 강경화 외교,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 다 물러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허술하게 주요 우방국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적당히 이야기하면 그들도 인권을 중요시하고 평화를 중요시하니까 무조건 먹혀들 거다. 우리한테 동조해 줄 거라고 착각을 했다.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문은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이런 정상들을 직접 만나서 대북 제재 완화 설득에 나섰고 또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을 만나서 EU와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도 문에 이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그래야 비핵화가 된다라는 말에 동의를 해주기는커녕 각국 정상들은 CVID라는 말을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마크롱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했고, 영국의 메이와 독일의 메르켈은 북한의 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이 요구된다라고 이렇게도 했고, 심지어 아셈 정상회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 인권 개선까지 요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니 EU는 북한의 인권까지 거론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갔는데 한 EU 공동 성명이 채택될 리가 없었고, 유럽의 이런 각국 정상이나 EU 정상들은 한국에서 이상한 대통령이 와서 황당한 소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EU 각국은 대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한국 등의 노력이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돼야 된다. 이러면서 북한을 향해 인권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 이야기하지 않지요. 문재인이 하지 않지요. 이런 문제를 지금 EU가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문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대북 제재 완화하고 북한에 대해서 압력 넣지 말라 했는데도 유럽과 아시아의 연합체인 아셈은 CVID 이행으로 결론 지으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외교부, 국가안보실 등에 지금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 한국 대통령을 현지에 데려가 놓고 사전에 아무것도 조율하지 못한 채 개망신을 당하도록 방치했던 거 아니냐. 한마디로 서로 합의가 되기 위한 조정 과정이 거의 없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의 점수가 70점이라고 하지만은 교황이 말로만 덕담한 것 외에 결국은 지금 청와대는 이번에 EU,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EU 각국의 유럽 국가에게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완전히 실패하고 이들 나라는 한국과 선긋기를 분명히 해버렸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발표한 공동 발표문에는 CVID를 제재 완화 조건으로 명시했고, 메이 총리도 CVID를 거론하며 북한에 보다 더 확실한 조치를 요구했고, 유럽, 아시아 51개국이 모인 아셈에서도 북한의 CVID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해버린 겁니다. 미국이 CVID에서 FFVD로 내려갔는데 이 EU는 한 발 더 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 성명까지 지금 무산되는 이렇게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EU에 가서 공동 성명도 하나 못 얻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는 완전히 이번에 돈 쓰고 가가지고 국제적 개망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나라의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돈 써가면서 비행기 전선에서 타고 다니면서 샤넬 입고 다니면서 우리는 왕따다라고 유럽 전역에다가 외쳐버린 꼴이 됐습니다. 이제 교황 방문도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실상이 좀 다른 걸로 보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스스로 이 망신을 초래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는 국정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문재인이 데리고 서는 사람 중에 쓸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참 유럽 잘 나간 것 같습니다.